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이더리움 관련된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25년도 2월 22일부터 바이비트 해커에서 엄청난 물량이 뺏김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그 물량이 나와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 강도가 생각보다 셌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안에서도 내부자의 갈등과 분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걸 어느 정도 좀 잘 정리를 하고자 이번에 미야코치 아야가 이사장으로 부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탈릭도 이제 이 안에서 가격에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 보니 비탈릭도 나름대로 이제 자기에 있는 포지션을 좀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더리움이 5년에 비트코인만큼 단순화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역할제에서 이제 비탈릭이 해야 되는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이더리움에 집중을 해서 이더리움에 가지고 있는 연구에 아주 계속 몰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해 이더리움 레이어 1의 장기 로드맵, 슬럽 완결성, 가상 머신, 보안, 탈중앙화, 풀스텝 보안과 오픈소스 개발과 발전에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고요. 그리고 재단의 리더십 구조 개편도 있었습니다. 경영진과 이사의 역할을 분리를 해서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만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이제 구조 개혁을 한번 좀 이루어졌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잘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잘 분리를 해서 이제 제 역할 부분을 잘 이행을 해주길 바랄 뿐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컨 포메이션 설립자가 여전히 이더가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투자자 관점에서 이제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부분이 중립적 인프라 구축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디파이와 NFT 부분에 따른 포용력이 부족해져서 풀을 계속 뺏기고 있는 이런 와중이 좀 안타깝다라는 것과 마케팅 관점에서도 요즘 많이 솔라나한테 밀리고 있는 점은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단에서 비탈릭 연구 활동의 매진키로 한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실질적인 개발 아이디어에 집중화된 형태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역할제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경영적인 추이로 더 선회를 해서 간다라는 건 오히려 엄청난 악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그런 능력과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고 오로지 개발자 형태로만 이때까지 활동을 해왔던 비탈릭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고려를 하면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이제 조만간에 곧 이루어지는 형태가 될 것인데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ICO 3월 거래도 이제 계속해서 추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데 정말 그게 앞으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얼마나 거래들이 다시 들어올지도 좀 지켜볼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EIP 7251와 7702가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기존의 이더 수량의 32 이더를 2048로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수익 증가분을 어떻게 보면 대형 스테이킹에 있는 애들한테 좀 더 몰아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큼 네트워크 신뢰도가 높아지고 수수료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반대로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같이 생기게 있는 마련인데요. 이제 수익의 독점적인 우월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과 이제 이런 이론적인 패턴 말고도 실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 운영 검증을 했었을 때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 추이도 분명히 나올 것인데, 얼마나 이제 재단에서 잘 관리를 할 것이냐에 따른 측면은 좀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남아져 있는데요. 푸사카 업그레이드 부분은
팩트라 업그레이드 부분하고 이제 상충 관계도가 있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가 되고 나서 이제 레이어 2의 데이터 처리 효율을 좀 목표로 지향을 한다라고 하면 푸사카는 이제 EOF와 이제 피어다스를 통해 가지고 확장성,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지향하는 데이터 기반 형태는 최대한 솔라나 기반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데이터 효율 집중성을 최대한 좀 끌어내기 위한 그런 형태로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그 방향성을 똑같이 좀 맞춰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있습니다. 반면에는 이제 기술의 복잡성이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점은 좀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자의 부담 증가 추이가 이제 앞으로 노드 부하의 상승을 우려할 수도 있다. 라는 추이가 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이제 개선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 또 그만큼 많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점이 좀 아쉬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경쟁 플랫폼 대비보다 앞으로 더 색깔이 다른 색깔을 좀 구현화 시키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상관관계 분석표를 좀 보게 되면 당연히 이때까지 모든 업그레이드를 했었을 때마다 더 좋았던 때가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도를 보게 되면 확장성, 거래 수수료, 스마트 계약, 개발자 DF, 기간 투자 유입, 경쟁 플랫폼 대비 차별성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 6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과거 업그레이드 대비마다 가격 상승은 어떻게 나왔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실질적으로 런던 하드포크 때 139%나 올랐고요. 그 다음에 머지일 때도 POW에서 POS로 넘어갔을 때도 33%, 덴쿤이 80%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가격 시나리오 부분을 예상 추이로 돌렸을 때도 그러니까 문제없이 잘 되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모든 거 어떠한 변화점을 준다라고 하면 긍정과 부정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잘 돌아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비보다는 좀 더 가격이 저렴한 추이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와 부정적인 시나리오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면 4,200과 6,000달러대까지,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1,800에서 2,800대까지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드린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긍정은 어차피 이루어질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체크를 다 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에 영향성을 좀 많이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기술의 실패보다는 오류, 버그 같은 게 좀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이제 GPT 환산을 했었을 때 GPT 기준점으로는 한 요 정도까지는 좀 영향성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때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더 좋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부연적인 내용까지 하면 5월 달까지는 이더가 나빴던 적은 별로 없었다라는 점까지도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이 22년도 때 최악의 상황을 견뎌냈던 이 가격 추이보다 이 밑으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저는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건 22년도에 있는 악재에 있는 강도 대비보다는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진다고 하면 해커 물량에 있는 추이로 대부분 가격의 반납선이 훨씬 더 강해졌던 추이를 고려를 하면 이 가격 밑으로는 좀 내려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단 이제 조건은
여러 가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 버그나 이런 부분에 따른 추이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잘 대응을 하면서 이제 맞춰 나갈 것이냐에 따른 추이는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으면 내 것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빠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잘 고려를 하시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요 가격 추이보다 레버리지 ETF 쪽으로 가는 것도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